안녕하세요. 저는 장혜든누리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강학원에서 통합과학 담당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수능이 끝나서 아마 여기 학부모님들 중에도 이제 수능 본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시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능으로 운을 띄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예비고1 학생들은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28학년도 수능부터는 학생들이 통합과학 준비를 해야 돼서 아마 문이과 학생들 전부 다 통합과학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려보자면은 저는 처음에 이제 학원 시작한 거는 평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평촌 학원가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대성 마이맥에서 과학 강사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스터 트롯 아시죠, 어머님들? 그거 같은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아마 저는 한 2,000원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대치에 있는 두각학원, 강남대성 두각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 작년에 메가스터디 재종반에 들어가가지고 올해 이제 학생들 또 열심히 가르쳐서 어제 좀 수능 잘 봤다고 이제 연락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 넣어드린 것처럼 완벽한 관리만이 학생들의 성적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관리라는 거는 그냥 공부했니 안 했니 이런 걸 체크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유형의 문제들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지만 좋은 성적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대치에서 내신 수업할 때도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수업할 때도 어떤 문제를 풀려야 올해 수능 유형에 알맞게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게 비춰드리겠다는 거는 이제 제 이름을 따서 제가 해든 누리 뜻이 뭐냐면은 해가 든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을 밝게 비춰주겠다 이렇게 슬로건으로 잡고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수업 대상이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뭐 예비고1이고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내신 만점이 목표인 학생들 위주로 이제 제가 열심히 가르쳐 보겠다라고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선은 제 수업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중 케어라는 이제 요 단어로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수업을 듣고 숙제도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학생들을 보니까 수업은 하루 종일 듣고 그냥 숙제하기가 급급한데 과학은 또 국영수에 비해서는 조금 나중에 숙제를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하루 전날에 막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그러고 또 까먹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요 학습해서 체화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4단계로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주간지, 해든누리 제 이름을 따서 만든 주간지인데 앞에서 이제 국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해든누리 4단계로 이제 학생들한테 데일리로 학습할 수 있게끔 주간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전 모의고사 실시 저거는 뭐냐면은 학교 시험지 양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화성고 시험지 양식, 세마고 시험지 양식 그거랑 똑같이 테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시험을 볼 때 이게 좀 약간 당황하지 않게끔 그렇게 디자인까지 신경 써서 진행하는 실전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뷰 테스트는 항상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고 1대1 클리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주간지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지에는 항상 이렇게 동물을 넣어놔요. 그래서 매주 달라지거든요. 제가 학생들 뭐 기르는 반려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넣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학생들한테 좀 재미를 주고 있고 왼쪽에 보시는 거는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으로 직접 필기를 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손필기 자료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교재가 있어요. 아예 따로 교재가 있어서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필기를 한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약간 필기를 한 것 같은 글씨체로 학생들이 이것만 보면은 요점 정리를 바로 할 수 있게끔 교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제공을 해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5일 헤드놀이 4단계의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은 리뷰 복습이 있어요.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학생들이 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리뷰 복습 문제까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손필기와 철저한 과제 검사 해서 몇 퍼센트, 저는 페이지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오답을 하지 않았다 그럼 그 페이지는 전부 다 안 한 걸로 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과제를 수행했는지까지 해서 문자로 어머님들께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테스트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넣어놨고요. 이거는 이제 제 교재 표지예요. 총 4개가 있는데 이것도 제 이름을 따서 이렇게 자음별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해법을 비추는 개념 교재, 그리고 든든하게 킬러 문제까지, 그래서 킬러 문항만 넣어놓은 교과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손필기다 해가지고 손필기 아까 보여드렸던 거 교재, 그 다음에 리사이클, 기출문제,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 기출문제를 제가 선별해서 넣어놓은 교재 총 4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이번 방학 동안은 이렇게 킬러랑 리사이클 기출문제 위주로 넣어들어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두각학원에서 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뭐냐면은, 대치동에서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은 원장님께서 거의 30개 되는 학교에 시험지를 수거해서 저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문제 풀어보시고 괜찮은 문제를 선별해서 주시면은 학원에서 직접 이렇게 따로 문제집으로 제작을 할게요. 그래서 저랑 같이 팀으로 작업하는 강사분이랑 지금까지 한 4,800문항, 그럼 뭐 거의 한 5,000문항 정도 되죠. 그래서 저렇게 선별해 놓은 문제가 있어서 저걸 이용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물리학 1, 화학 1, 범위까지 나오는 학교들의 문제를 따로 선별해서 이렇게 문제집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간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퀄리티 연습 문항이랑 과제 검사까지 진행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1대1 질문 관리는 뭐 워낙 모든 강사님들께서 하시는 건데, 학생들이 저를 좀 편하게 생각하나 봐요. 막 새벽 2시, 3시에 이렇게 문제 띡 보내두고 선생님 답장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자주 오는데, 저는 확인하면 이제 바로바로 답장을 해주는 편이라서 질문 관리가 좀 잘 되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조교쌤한테 질문을 많이 시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다가 너무 오개념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질문을 제가 직접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변형 문제 같은 거는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 기출 문제가 이제 익숙해진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제가 또 그 고난이도 문제를 변형한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제공해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통합과학 과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 시행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통합과학이 앞으로 수능이 이렇게 출제가 될 거다라고 문항을 예시 문항을 줬는데, 저랑 이제 같이 작업하는 강사님이랑 문제를 풀어보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마 근데 지금은 이게 예비 시행 문제라서 좀 난이도가 낮은 상태로 출제가 됐을 텐데 수능으로 가면은 분명히 고난이도 출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니까 아마 학교 기출문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문제나 저기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나 사실 크게 경향이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다 비슷비슷할 거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모아놓은 기출문제 중에 초지역적인 부분과 기존 통합과학 문항 중에 고난이도인 문항을 선별을 해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등급 결정 단원은 아마 물리랑 화학 파트 이쪽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원 내용과 화학 원 내용까지 학습을 한다면은 충분히 수능까지도 대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정통합과학을 분석을 해보니까 물화생지, 이 각 과목들이 지금은 따로 나뉘어져서 2학년 때 수업을 하는데 수능에서는 그게 합쳐져서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예시 문항을 보여드릴 건데 그거 더하기 실험이나 가설 설정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예시 문항 1번 물리 파트예요. 물리 파트 측정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구, 화학, 생명과학에 대한 내용까지도 함께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화생지를 다 잘해야지만 통합과학 문제 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존에 출제되었던 우주 파트 너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예시 문항 2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물리 파트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실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 자료라든지 자료 해석 문항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요거는 화학 파트인데 역시나 지구, 화학, 생명이 합쳐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시 문항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는 물리화학을 좋아해요. 생명, 지구과학처럼 암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미리 학습을 해놓으면은 재미가 없어도 그래도 한번 배운 거를 다시 수업을 듣는 거랑 처음 듣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과학 1 부분에서 이게 이제 1학기인데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됐냐면 요 과학의 기초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근데 요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단위라든지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빨갛게 표시해 둔 거는 지금 현재 통합과학에서도 중요한 단원들이고 앞으로도 수능에서도 분명히 킬러가 될 수 있는 단원이다라고 보여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통합과학 2, 2학기 내용인데요. 여기서 추가된 내용은 세 번째, 과학과 미래사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온 교과서들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저기 마지막 단원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개정된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개정되기 전부터 이미 킬러로 출제가 됐던 부분, 이 부분이 수능에서도 분명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화학 파트고요. 여기는 물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도 물리화학, 2학기 때도 물리화학 부분이 킬러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생명이나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해놔서 꼭 맞춰야 되는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통합과학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리학 파트는 이제 전체 내용 중에 18%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학이나 전기, 이게 이제 물리 내용인데 1학기, 2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력 수송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지는 부분인데 요거는 현재까지의 통합과학, 그걸 분석했을 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26%. 그리고 화학 1 수능 킬러 파트, 산화환원이라든지 중화반응. 이런 부분이 이제 화학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통합과학을 어떻게 개설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원래는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나눠서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화학 파트가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아서 화학 1 이제 강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강의와 화학 1 강의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나중에 이제 또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험이나 계산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꼭 필수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파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30% 정도. 특히 이 유전에 대한 내용, 저 부분은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데 한번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래도 문제는 풀 수 있는 그런 파트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암기를 잘해야 되고 새로운 용어나 현상에 관련된 거를 잘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입니다. 여기는 뭐 지구과학 하면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외워야지. 맞습니다. 여기는 암기만 잘 하면은 잘 받을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신 대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내신을 잘 따야지만 수시라든지 이런 걸로 대학을 조금 더 편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신 대비해서 통합과학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생명, 지구 암기하면 되고 물리화학 주로 나오는 문제들 그냥 다 외워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문제를 암기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가 대치동에서만 기출문제 선별한 게 5천 문항인데 그걸 이제 다른 지역까지도 합치게 되면 너무 많은 문항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교재, 뭐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해서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각 학교별로 맞는 그런 학습법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직중 관리를 해야지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합과학이 생각보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특히 수능으로 가게 되면서 더 중요한 과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통합과학 단위수를 봤을 때 과학 탐구 실험이랑 합치면 국영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 6단위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과학은 이제는 학습을 철저히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과학을 나중에 혼자 해야지 하다가 내신 때 이제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제 객관식이나 서술형 부분에서 학생들이 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중학교에 비해서 난이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돼요. 중학교 때 A 받았어요. 그랬던 학생이 고등학교 와서 통합과학 5등급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번에는 이제 등급이 또 나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1등급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한테 최대한 친근하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질문도 막 편하게 하고 그리고 관리가 철저하다. 요거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꼭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통합과학은 8회차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시간은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7시부터라고 여기다 적어놨는데 아마 2시부터 5시 수업이 될 수도 있어서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은 그때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과학이 7시에 수업이 진행이 되면은 화학 원 수업이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통합과학이 2시면은 화학 원이 7시로 이렇게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정해지면 안내를 드릴 거고 클리닉 시간은 항상 수업 전 1시간 전에 와서 학생들이 숙제 얼만큼 했는지 그 다음에 질문 있는 것들 제가 직접 다 받아줄 수 있게끔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학생들의 성적을 밝게 비춰드리는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